오늘 많이 오셨네요. 제가 오늘 설명회 오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을 깔까 덮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까보고 나니까 반응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사실. 근데 좀 용기를 갖고 좀 까봤는데, 좋은 선택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 강사 김문영입니다. 우선 여기 QR코드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제 블로그고요. 한대부고 분석 다 들어가 있어요. 1, 2, 3학년 거 몇 년치? 뭐 한 4, 5년치 이상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것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분석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8회 수업이고요. 진도는 6회차에 무조건 끝냅니다. 무조건. 그래서 시험범위 되게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선 수업 때 현강으로 최대한 끝내고요. 그리고 수업 때 끝내지 못한 지문들은 제가 영상으로까지 다 보강 영상해서 6회차의 진도 끝내고 2회에 걸쳐서 파이널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모의고사랑 이런 파이널 하고 부교재까지 다 파이널을 2회차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대보고 영어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대치에도 있고 그리고 뭐 저기 뭐 성북부 쪽에도 있고 막 하실 텐데 그냥 김문영 선생님 딱 하나 키워드만 좀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 디테일 3글자만 기억해 주세요. 저는 정말 디테일에 집착을 하고 아이들 공부할 때 결국 최상위는 디테일에서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을 신경 써서 만들고 있고요. 그럼 시험부터 우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기출 문제들도 제가 다 붙여놨는데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 어머님들보단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내신 OT 때 제가 그건 아이들에게 더 해줄 거고요. 큰 그림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작년 기준으로는 1학기에 주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주관식 문제가 있었는데 2학기 때는 객관식만 출제가 됐습니다. 좀 흔치는 않은 케이스였어요. 한 4, 5년 전에 3학년 내신할 때 객관식만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여기 객관식만 나오는 게 흔하진 않습니다. 이게 올해도 이 트렌드가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객관식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막 영작 안 외워도 되니까 솔직히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근데 난이도는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지문들이 변형되고 어려우고 지문들이 길어지면서 좀 아이들 입장에서 시험을 좀 체감 시험 되게 어렵게 느껴졌고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어려웠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 작년 거. 저도 예상을 해서 평균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균 까보니까요. 2학기 중간고사보다 1등급 평균은 올랐고요. 2등급 평균은 떨어졌어요. 저는 한대보고 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객관식만 나오고 본문 변형을 가지고 엄청나게 장난을 치시니 이제는 점수가 양극화돼 버리는 거예요. 진짜 영어 좀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날아다닐 수 있고 내가 기초 좀 없다 하는 친구들은 노력해도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올해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장도 말씀드릴 건데요. 단어장 시험범위 되게 많거든요. 1학년 애들.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어차피 어려운 문제, 독해 문제에서는 다 맞았어요. 근데 단어장에서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단어장에서 조금 등급 갈리는 요소들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본문 변형이에요. 그래서 한 재작년 길게 아니면 3년 전까지만 해도 한대부고는 시험 범위가 정말 많지만 본문 변형하지 않는 학교로 정말 유명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성실하게 본문 공부만 해놓으면 시험에서는 큰 변수 없이 맞출 수 있는 게 많은 학교였어요. 작년부터 그리고 재작년부터도 바뀌었지만 특히 작년에는 아예 거의 지문을 새로 써버리는 식의 유형들도 추가됐습니다. 저는 이런 걸 대치동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럼 대치동 스타일로 공부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전제가 다르냐면 시험 범위가 다릅니다. 대치동 뭐 휘문 뭐 중동 저도 해봤지만 시험 범위 많아도 30지문이에요. 35지문이에요. 한대부고는 시험 범위 70개면 적다 하고 기뻐하고 있거든요. 시험 범위는 이렇게 많은데 본문이 막 바뀌고 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특히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아예 손도 못 대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객관식만 좀 출제되는 부분 그리고 주관식도 포함해서
어법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어법 문제가 당연히 중요했겠지만 작년은 어느 정도 수준도 있었냐면요. 어법 모두 고르시오 문제였는데 답이 4개였어요. 그럼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하나를 고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데 4개를 고르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1학년도 나왔고요. 2학년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불안한데 현대부고의 시그니처로 혹시 만드시려고 하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답을 4개까지 골라야 되는 문법 문제도 있었고요. 중학교 때처럼 교과서에 뭐 주요 어법이 있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수업 때 강조하신 내용 당연히 나오지만 내신에서 다뤄지는 전반적인 어법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문법 문제, 실전 문법 문제 모두 고르시오 같은 거 이런 걸 풀어본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여기서 실수가 나고 여기서 등급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노베이스 학생에게는 좌절을 주는 시험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좀 완화시켰습니다. 완곡하겠습니다. 노베 친구들한테는 지옥 같은 시험이 돼버렸어요. 정말 냉정하게 내가 어휘력도 부족하고 독해가 안 돼? 그럼 70개, 많으면 8, 90개 되는 지문들을 읽고 이해하기도 바쁜데 그 변형된 지문을 시험에서 또 다시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초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위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유형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대부고가. 뭐 대표적인 유형들, 이게 일부러 그 단어장 유형들 제가 다 복붙해서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단어장 2학기 기준으로는 단어장 표제어가 700개가 넘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 뜻 안 나오죠? 예문 나오죠? 한 단어의 예문이 2개, 3개씩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 개수는 거의 1000개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시험에 이렇게 빈칸 뚫려서 나오고요. 이것만 나와도 힘들어 죽겠는데 활용형 유의어까지 시험범위였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단어장만 가지고도 다른 학교 시험 범위보다 많았어요. 냉정하게. 이렇게 단어 좀 빡세게 미리미리 좀 외워두고 내신할 때도 미리미리 안 해두면 나중엔 손을 못 씁니다. 근데 이게 10문제 나왔거든요. 그 2학기 때. 그럼 단어 공부 안 된 친구는 10개 중에 5개 틀리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날 조금 운이 안 좋았어. 10개 중에 2개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 더 이상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장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범위 단어장 다 만들어줍니다. 예문 문제 그리고 뭐 유의어, 뭐 활용형 제가 다 만들고요. 변형 문제도 객관식으로 다 만들어줘요. 예문 객관식 문제 다 만들어주고 매주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매주 아이들 어휘, 단어장 공부 시험 점수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도 안 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부족하니까 제가 그 클래스카드라는 어플 있잖아요. 그 돈 내고 쓰거든요. 거기다가 제 단어장 DB 다 등록해서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는 클래스카드로도 외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단어장은 반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좀 디테일한 유형들 이렇게 본문 변형이 다 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아이들 입장에선 처음 읽는 지문이고요. 당연히 선지도 처음 읽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차피 지문 공부가 된 친구들은 여기 있는 바뀐 지문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지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선지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러면 시험에서 이런 좀 상대적으로 쉬운 유형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독해력, 어휘력이 되게 필요하고요. 이 본문 변형에 있어서 하나만 강조드리면 결국 이거예요. 선생님이 쓰진 않겠죠? AI가 써주겠죠? AI가 써서 이제 본문을 변형시킬 텐데, 그걸 검수하실 텐데, 결국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 그리고 각 문장의 메시지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변형 문제 같은 걸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빈칸 문제 이런 거 있고, 여기 오른쪽에 제가 붙여놓은 거는 제가 어떤 만들어주는 변형 문제 종류들을 좀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문제도 제가 만들어냅니다. 또 기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문장 삽입하는 거, 무관한 문장 고르는 거, ABC 배열 고르는 거, 이런 보통 흐름 문제들, 모의고사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것도 사실 이 정도 문제는 아이들이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틀려요. 저는 어떻게 대비를 시키냐면, 한 문장 배열이라는 문제를 만들어요. 뭐냐면 한 지문당 한 문장씩 배열하는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4세트 만들어주고요. 다 푼 친구들 8세트 만들어주고요. 저한테 10세트까지 받아서 푸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풀리면 지문의 흐름이 한 문장 단위로 다 정리돼 있잖아요. 시험 때 이런 문제들은 다 3초 안에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이런 한 문장 배열 문제는 사실 극상위권들밖에 못 풀거든요. 잘 못하는 친구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작년부터는 제가 한국어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못하는 친구들도 한국어라도 읽고 흐름 다 외워놓으라고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가 전범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흐름 문제 다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빈칸 문제 같은 거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쉬운 문제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문에 있는 똑같은 단어 빈칸 뚫어놓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3초 만에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 문제들도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어법 문제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객관식 어법 문제입니다.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 일반적으로 많고요. 한 특정 부분에만 밑줄이 거져 있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에 밑줄이 거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도 이런 변형 문제들 다 만들어 주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막 별표 있잖아요. 근데 별표 모양도 약간 좀 찌그러져 있죠. 이거 제가 다 손으로 하나하나 쓰는 겁니다. 제 직보 자료예요. 제 직보 자료고 아이들 필기를 제가 다 읽거든요. 매 시험마다 아이들 필기를 제가 컬러로 인쇄해서 보면 작으면 이 정도 두께가 돼요. 그걸 다 읽고 여기 직보 자료에 제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직보 때 공부하면 당연히 겹치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어려운 어법까지도 다 대비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 유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올해도 나올 것 같은데 한대부고의 신유형입니다.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하이브리드 유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는데 내용 문제, 어법 문제를 섞어서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한대부고 선생님들께서 좀 새로운 좀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좀 AI까지 활용해서 좀 앞서 나가려고 좀 하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본문을 공부를 어떻게 시킬 거냐 이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제 수업 교재입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 다 깔아놓고 제가 수업할 내용들 손으로 다 적어요. 가끔가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부교재 자료 따로, 모의고사 자료 따로, 교과서 자료 따로. 자료가 중구난방이에요. 왜냐면 인터넷에 파는 데가 다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공부의 효율이 날까요? 당연히 안 납니다. 당연히. 저는 전범위 70개가 됐군. 재작년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언니들은 지문 100개 넘었었거든요. 전범위 제가 다 자료 만들어서 제가 수업을 합니다. 다 수업을 하고요. 이렇게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중간평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요. 이 중간평가라는 게 아이들이 본문을 복습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간평가가 뭐냐? 빈칸 뚫려 있고 하잖아요. 이런 원리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애국가 외웠어요? 그럼 빈칸 채울 수 있죠. 동해물, 백두산 채울 수 있고요. 대한민국 아니라 우리나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중간고사 문제예요. 중간평가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중간평가 점수도 매주 보내드릴 텐데 우리 아이 중간평가 점수가 좋지 않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애국가만큼 공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애국가만큼. 그래서 이렇게 공부가 지문돼 있으면 여기 있는 거 다 채우고 고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중학교 때처럼 통문장 암기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이 바뀌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70개가 넘는 지문을 통문장을 한다? 그럼 전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문장 암기는 불가능하고 중간평가로 본문 암기를 해야 되고요. 추가적인 자료들 이런 거예요. 직보 자료인데요. 각 시험에서 어법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관계부사가 들어간 문장, 비유스트가 들어간 문장 다 내신에서 어법 포인트거든요. 이거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하나 골라서 공부 절대 못해요. 지연 범위가 많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다 모아줍니다. 해당 중요한 어법 포인트들이 있는 거 제가 미리미리 다 골라서 선별해서 다 뽑아놓고 이걸로 문제까지 만들어서 복습시켜요. 그리고 이건 기출문제인데 막 하얗게 지금 뚫려 있죠. 19년부터 제가 19년부터 한대보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기출문제 하나하나 제가 확인해서 겹치는 지문들만 풀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줘요. 다행히 작년에는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푼 게 되게 효과 많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19년도부터 지문 하나하나 시험지 보면서 겹치는 거 찾아내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데 확실히 풀면 아이들이 상위권 친구들 도움 받습니다. 이런 자료 제가 만들고요. 그리고 아이들 관리 같은 건데 이게 제가 매주 보내드리는 이런 스탬프 페이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칸 한 칸이 시험 범위 지문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했다라고 하면 색깔이 칠해져 있고 숙제를 안 했다라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매주 제가 보내드리는데 매주 우리 아이 스탬프 페이지가 좀 피바다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점수 이런 것도 다 적어드리니까 그것만 제대로 확인해 주시고 아이들 피드백만 잡아주셔도 아이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만 관리해 주셔도 그래도 밀리지 않고 공부는 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제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아이들 시험 잘 본 친구들 이렇게 연락 와서 사실 제가 이런 거 막 넣는 스타일은 아닌데 학원에서 막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우선 넣었습니다. 네네. 넣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진 않을 건데요. 어머님이나 아니면 오늘 댁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한 번은 꼭 읽게 좀 해주세요. 올해 대학 간 언니예요. 대학 간 언니인데 이 언니가 왜 잘했냐면 이 언니는 전화 왔거든요. 전화가 와서 바로 1등급 찍고 저한테 계속 이제 졸업할 때까지 내신 들었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대학 잘 가고 해서 하니까 자기가 공부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적어준 거예요. 근데 되게 읽어보면 그래도 조금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이에게 이 부분은 꼭 읽어달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이번에 좀 추가를 했어요. 뒤에 나오실 여기 과학쌤이 계신데 제 별명을 나무 파괴자라고 좀 지셨어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자료가 많이 나가거든요. 매주 한 이 정도 되는 두께의 자료들이 계속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제가 아이들에게 다 얘기할 건데 왜 자료가 많냐, 왜 나무를 파괴하고 있냐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험 범위가 진짜 많습니다. 아마 전국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범위만 텍스트 양만 놓고 보면 전국 레벨입니다. 근데 그 많은 시험 범위를 다 제 자료로 만들고요. 그리고 매년 새로운 자료까지 새로운 유형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자료가 많아져요. 그리고 저는 항상 100점을 위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N명이라고 하면 저는 1등부터 N등까지 제 학생으로 채우고 나머지 애들 줄 세우는 걸 목표로 해요. 그리고 단언컨대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점을 위해서 수업을 하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130점만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130점만큼 공부하려면 적어도 150점, 160점만큼의 자료는 필요합니다. 전 그거 빵꾸 안 내고 다 챙겨줄 자신 있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제 자료를 보시면 극상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도 다 쓰는 자료예요. 각각 레벨에 맞춰서 더 집중해야 될 자료는 있지만 결국은 어떤 자료가 좋은 자료냐? 아이들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자료가 제일 좋은 자료잖아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있고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어떤 이는 담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단다라는 네덜란드 속담이 있더라고요. 한 대 보고 영어 내신이요. 요새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이 태풍을 만났을 때 오히려 내 실력 향상의 기회로 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풍차가 쌩쌩 돌아가도록 저에게 맡겨주시면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공부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